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고 로스쿨로 대체가 되었지만 제가 시험을 치를 때만 해도 사법고시는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창구와도 같았었죠. 농부나 저처럼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판검사가 되면 개천에 용이 난다 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이리 끌어주고 저리 끌어준 덕에 지금의 로스쿨이란 곳에 잘도 들어가고 졸업 후에 바로 임용이 되는 시대와는 딴판이었어요. 하지만 로스쿨의 학비가 비싸서 없이 사는 서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고 있는 집 자식들을 좀 한다 하는 애들의 전유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법고시를 치르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없이 사는 집의 자식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시장바닥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거든요. 하루하루 생선을 얼마나 팔아야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더 많던 분들이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와 오빠와 나 그리고 여동생의 장래와 공부에 대해서는 의욕만 앞설 뿐이었지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곧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빠와 여동생만 학원을 보내기도 하셨고 남들 학원 갈 시간에 가끔씩 생선 가게도 지켜야 했고 생선도 팔아야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지만 공부를 잘 했었고 그런 저를 우리 부모님은 늘 자랑이셨어요. 오빠나 여동생도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만큼은 잘하진 못해서 늘 저에게 그러시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꼭 판검사가 될 거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 잘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실 때면 늘 판검사를 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판검사가 되면 우리 부모님의 대리만족을 충족해드리고 시장바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법대에 들어갔었고 열심히 공부한 탓에 지도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학교에 남으라는 제의까지 받았었어요. 법대 교수님마다 나름의 학살과 학풍을 이어줄 똑똑한 제자를 키우고 계셨었죠. 그렇지만 뒤를 이어서 교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제안도 거절한 채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훌륭한 판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잘 이해해주고 서포팅을 해주는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중학교 동창이었고 대학교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로는 저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처지라서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주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친구처럼 지낼 때에는 제가 공부도 잘하니까 아무 말 않더니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한다고 할 때에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아니 하필이면 시장바닥에서 사는 집의 딸이니 그 애가 공부를 잘하면 뭐 어떠니? 그래 봤자 생선집의 딸이 아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바닥에 생선집의 사위란 소리를 들어야 하니? 난 절대 결혼 못 시킨다 라고 하시면서 결사적으로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공부 뒷바라지를 해줄 작정으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무런 도움도 없이 결혼식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가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었죠. 남편은 아예 결혼을 해서 올인해서 저희 사법고시 수험 준비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대학 4학년 때 이미 취업을 했었고 동시에 시댁에서 나와서 독립을 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희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던 계획을 눈치를 채시고는 굉장히 말리셨었죠. 그때 남편에겐 내가 있는 앞에다 대놓고 그러셨어요. 사법고시든 뭐든 합격한 이후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 뭐가 그래도 급하니? 그리고 말이나 되니? 고시 뒷바라지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무슨 사법고시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는 결혼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강경했어요. 저희 친정 쪽 집안 사정으로는 고시 공부를 뒷받침해줄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저를 설득을 해서 자기가 직접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절대 고시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었죠. 저는 어차피 시부모님이 결혼도 허락하시지도 않으실 텐데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던지 하지 말자고 했었죠. 제가 이미 학교를 다닐 때 1차를 합격한 전력이 있었던 것을 안 남편은 저를 빨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양가 부모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먼저 해부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 고시 공부에 매진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결국엔 남편은 어떻게 시부모님을 설득을 시켰는지 겨우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는데 남편과 저는 전혀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로 단초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 저는 고시학원으로 바로 들어갔었죠. 남편은 살던 집이었던 방 한 칸짜리 허름한 빌라에서 살았어요. 결혼 예물 일단 그런 거 다 생략했었고 상견례만 했었죠. 그걸 두고 시어머니는 매우 기가 막혀 했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며느리는 공부를 한답시고 고시학원에 처박혀 있고 아들은 며느리 밥 차려주고 살림하면서 등골 빼먹는다고 억울해 하셨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은 처음엔 결혼을 반대를 하셨어도 이왕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거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어떡하든지 제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며느리를 원할지 아들 외조를 받는 며느리는 단연코 싫으셨던 거죠. 결혼을 한 이후로도 그 어떤 시댁 행사에도 고시 공부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지 않을 거라고 했던 남편은 스스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버님의 생신이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참석하자고 했었죠. 저도 결혼 후 첫 시댁 모임에 막상 빠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의 생신잔치는 주말에 시댁에서 했습니다. 주말 보강 수업이 있어서 고시학원 오전 강의만 듣고 바로 시댁에 갔었는데 이미 형님과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상을 차려내고 있더라고요. 형님과 시어머니는 별로 냉담한 표정으로 싸늘했습니다. 남편이 보강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받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도 불만인 태도였었죠. 제가 왔어도 눈 한 번 마주치지도 않고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고 형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도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식사 중에도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댁 식구들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형님과만 웃으면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시면서 반찬을 앞으로 끌어다 주시면서 제 앞으로 반찬 하나도 가까이 두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미역국도 제 것이라면서 건네시는데 국만 훌렁하니 고기 건더기는 하나도 없었고 하다못해 미역도 몇 가닥도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꽉 차게 미역국을 한 사발을 직접 내주셨는데 저에게 맑은 국물만 주시다니 조금 서러웠어요. 제 앞에는 들푸른 초원이고 남편 앞으로는 육해공 반찬인데 같은 며느리 형님은 챙겨주시면서 저는 전혀 챙기지 않으신 것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서 남편 앞에 늘어져 있는 육해공 반찬에 손을 대기가 눈치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않고 맨밥에 멀건 미역국만 들이켰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눈치도 못 채고 시집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아주버니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오늘도 강의가 있어서 듣다 오느라 늦으셨다는데 공부는 잘 되세요? 묵묵히 밥만 처먹고 있던 내게 아주버니가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이 결혼 후 첫 아버님 생신일인데 수업을 꼭 듣고 와야만 했어요. 조금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죠. 공부도 좋지만 할 것은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상당히 형님의 말이 거슬렸지만 이제 막 시집 온 사람이 뭐라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바톤 터치해서 한마디 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공부는 무슨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다운 주제에 사법고시? 온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저격해서 하시는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겨우 한다는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시장 바닥이라뇨? 개천에서 욕난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죠. 어디 또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형님이 또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어머, 서방님, 개천에서 욕난다는 소리는 옛말이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세상이에요. 말은 바르게 하셔야죠. 딱 저를 두고 한 말이었죠. 개천에서 용이 날 일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꿈을 깨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개천이니 용 될 일이 없으니 공부를 해서 판검사 되는 야무진 꿈에서 깨라는 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놓고 내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형님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보다 더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일단 숟가락을 놓고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듣고 있는데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휴, 요즘에는 개나 고동이나 다 지 주제를 분간을 못하고 고시를 한다고 하니까 고시낭인이란 말도 생겼잖아요. 그러자 아주버니가 그 말을 제지시키면서 큰 소리로 형님에게 뭐라 말했어요. 당신 지금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조용히 하지 못해? 그러자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못할 말을 했어요? 아니다. 네가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고시 공부란 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와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 남편은 옆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투덜거리기만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운데 두고 도마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처참하더라고요. 계속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못 올 곳으로 온 것 같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에게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동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버님 생신인데도 차려진 밥상만 받아먹더니 이제 먹었으니 가보겠다 이건가? 그래서 제가 일어나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말했어요. 아가리 닥치시죠? 이게 제 대답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 밥상 속에 있던 김치 한 접시 들어서 형님 입에다 틀어다 박았습니다. 한순간에 김치 세례를 받은 형님이 눈과 코에 입에 김치 범벅이라 눈도 못 뜨고 어버버 소리치고 난리였는데 볼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악을 쓰면서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며 친정에서 그렇게 배우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그랬습니다. 네,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판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판검사를 하겠다는데 그렇게도 안 입고 오세요? 당신의 잘난 아들 덕 안 보고 판검사 될 테니까 걱정 마시죠. 그러는 저를 남편이 크고 말리고 자빠졌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랑은 이젠 끝장이다. 알았어? 따라오기만 해봐. 네 식구들 하는 것 보니까 너도 알만하다. 한 번만 더 살자고 매달리기만 해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거나 마저 처먹어라. 라고 하고서는 남편 앞에 놓여있던 갈비찜을 들어서 얼굴에 쳐 박았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런 저에게 저런 미친 것이 다 있냐면서 삿대질을 하길래 제가 또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돌았거든요. 다시는 내 얼굴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는 바로 헤어졌습니다. 추잡스럽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복잡하지 않아서 다행한 일이었죠. 징징거리는 남편을 떼어내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사람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는 단번에 헤어지고 남남이 되었었죠. 전 남편과 나를 떼어놓기 위한 시어머니와 형님의 전략은 성공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바로 합격을 했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의 가게가 있던 시장 바닥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쑥스럽게도 시장 상인회에서 큼지막한 플래카드까지 걸어두고 다들 자기일처럼 반가워해 주셨어요. 저에겐 길고 긴 시간 같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해서 부모님과 오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서 다행한 일이었죠. 제가 합격을 했다는 플랜카드는 부모님의 가게에도 떡하니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더군요. 매출은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뚜쟁이들이 그렇게도 많이 들락거렸다고 했습니다. 다들 돈 많은 땅 부자들의 명예욕에 목마른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다 마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동기와 사귀었어요. 나중엔 사실이었지만 집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생선집 딸이라고 밝혔었고 한 번 이혼한 적도 있다고 오픈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냐며 오히려 그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 후 바로 판사 임용이 되었고 사귀던 남친은 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댁에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셨었죠. 그러던 중에 저희 부모님의 생선가게에 반갑지 않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부모였죠. 참 낯짝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렇게도 시장바닥에서 생선가게를 한다고 우습게 알던 사람들이 선물을 잔뜩 짊어지고 축하한다며 납작 엎드린 자세로 인사를 하러 왔더랍니다.
전 남편의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따님을 엄청 이뻐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더 거들더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깊은 일이 있을까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지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뜬금없이 찾아온 것이 얼척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의 생선 가게에서 엄청난 양의 생선을 사갔다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전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누추한 저희 집에 수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전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내가 그 옛날에 너한테 했던 거는 진심이 아니었다. 내가 미쳤지 뭐냐. 나는 사실 너를 정말 아꼈었다. 내가 그냥 말이 헛나왔던 거야. 나를 용서해다오. 여기 네 형님도 내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함께 와서 너한테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겠니? 정일이도 너를 못 잊고 있다. 그러자 그 잘난 집안 출신이었던 형님이 내게 와서 시어머니처럼 내 두 손을 부여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지나간 일이지만 잊지 않고 사과를 하러 오셨다는데 저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한우 세트랑 가져오신 것들은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공직자라서 이런 거 받을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받은 걸로 치죠.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납작 엎드려서 저와 제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참 구차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단번에 변할 수가 있나 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 저 같으면 저러지 못할 텐데 태생 종자가 다른가 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그 다음 날에는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참 어이없게도 그동안 통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내가 연수원을 졸업하고 임용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왜 이렇게들 연락을 해오는지 웃겼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축하해. 소식은 알고 있었어. 그래, 고맙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니?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내가 축하 겸 밥 한 끼 사도 되겠니? 아니, 나 밥 사준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말이야. 내가 전 남편과 마주 앉아서 밥 먹어서 좋을 일 있겠니? 아무리 사시 합격해서 판사로 임용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생선집 딸이잖니. 너하고 어울리는 여자랑 밥 먹어라. 아, 그리고 나 검사랑 결혼할 거니까 앞으론 전화하지 마라. 라고 바로 끊어버렸더니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비록 검사하고 간소한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었지만 예비시댁의 집안이 대단한 터라서 사돈네 8촌까지도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줄을 태려고 그런지 어쩐지 너도 나도 밀려온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입구에서부터 경비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바닥에서 생선을 판다고 무시를 받았던 우리 엄마 아빠는 다들 그 기고 난다던 사람들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서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다가 멀리서 경비원들에게 붙잡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전 남편의 어머니가 언뜻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의 첫사랑이었던 제가 옛 정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걸었던 탓이었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감히 제게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던 주제에 사법고시가 웬 말이냐던 전 시어머니. 참 주제팍도 못하고 달려드는 꼴이라니. 아무튼 전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 입옥이 되었으니 참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니죠. 우리 친정 부모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생선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판사인 딸을 뒀다고 해서 당장에 때려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생선 가게를 한 덕분에 오빠와 동생과 판사가 된 저를 훌륭히 잘 켰다는 보람과 자부심만 대단할 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